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죠. 외교 안보 사안을 비롯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준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어제 간담회는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자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민주야당 대표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서 기자간담회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요청한 것이 3월 초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도 앞둔 시점이거든요. 아마 이제 외국에 대한 이슈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민 전체 이익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국내 리스크를 좀 덮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금 수치스럽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질문을 예상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질문도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나 대다수 외국과의 관계 이슈가 본인의 국내 정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은 한미동맹의 훼손을 염려하시면서도 말씀의 내용 자체는 또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듯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자청한 의미가 국내 정치에서 본인의 리스크를 좀 희석화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대로 외교 현안에 대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답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문서 위조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도청의 실체 여부, 그다음에 실상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해내고 또 이게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와 또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도감청 문건이 이제 상당수가 위조라는 대통령실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이어서 도청 의혹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의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우려가 있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 강제징용도 일본에서는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발표했다는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역사 인식까지도 지금 철저히 훼손하면서 뭔가 한국은 안중에도 없이 일본의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지금 일본은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많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서 과연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도청 의혹 관련해서도 아니 그러면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고 아무리 동맹국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야당이 오히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한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잠깐 반론을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재명 대표의 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그럼 대안이 있냐라고 했더니 대안 없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결론이다. 그리고 이걸 무효화시키겠느냐 앞으로 혹시나 집권하게 되면. 근데 무효화시키는 방법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예전에 봤던 위안부 합의 문제의 대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건 방법이 문제겠죠. 근데 방법을 제시하고 치행했더니 이거 잘못됐다 그럽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할까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래요. 자, 이런 외교적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비판에 머무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그 도감청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이 이제 위조라고 양 국방부 장관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정보 수집 방법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긴트라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감청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 정서에서 볼 때는 기타 정보 수집 활동은 다 용인하더라도 도감청이라는 어감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집 방법에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수집 방법에 대해 천착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포탄 수출과 관련된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이것이 왜 논의가 되느냐 어떤 전향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제공하지 말자 하자 이런 정책적 대안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보 수집 활동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가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도 동의하는 한미 관계, 신뢰 기반한 한미 관계 유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많다. 이런 혹평을 내놨습니다. 물론 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면 이게 상당한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기조 발표에서 정확하게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대한민국 외교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실용 중심의 국익 외교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워낙 처한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분단 국가이고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경도되는 한미, 한일도 중요하지만 포용적인 다자 외교를 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정한 자유무역 속에서 우리 경제 이익과 국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그 핵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정,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일본에 계속 이렇게 끌려갈 것인가? 한국의 이익은 사라지고 일본의 이익만 남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정말 우리가 미국의 모든 걸 다 주는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이름 하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 어떤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전혀 실익은 추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제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준비한 단어로 정제된 단어로 우리의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김효은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쪽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뭐 직접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외교적 현안을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지원 발언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거 바람직하다라든가 이런 야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지렛대 삼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들이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큰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신뢰관계라는 것은 쌍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도 바로 신뢰관계를 거둘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예. 우리가 공급망 재편에 편입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현안에 천착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제 외신 간담회에서 이 외신 기자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건데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양시장 하셨을 때 방한 사건 관련해서 좀 기소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외신 기자가 이 대표의 주변 인물 5명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험 인물 아니냐. 자, 이렇게 상당히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살짝 조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미국식 조크가 섞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이 대표의 답변을 보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자,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망에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단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진 게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본인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에 관련된 수사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수사 대상 사실관계를 보면 이재명 지사와 업무상 지시받고 지시하는 관계에 있던 분들이에요. 예. 대장동 사건으로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FC 후원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 다소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관련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혜경 씨 법카 관련돼서도 지시받는 사람의 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왜 본인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사유인가요? 저는 그것보다 포괄적으로 본인이 어쨌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인과관계 측면에서도 맞는 얘기다.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고 법리상 인과관계 측면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소 관련해서 이제 일본 기자의 질문이 있었었는데 답변을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좀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이런 몰아치기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하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에서 질문을 받는 것과 또 외국 기자들한테 받는 건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게 훨씬 좀 그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일본 기자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참 이런 질문까지 들어야 되는 심정이 좀 참담했겠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치스럽다 이런 말까지 쓴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외신 앞에서까지 논의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 국내 정치의 이런 연장선이 이런 외국까지도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의 문제는 국내에서 좀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랄까요?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